말은 안 돼! 당장 갖다 버려! 30년 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흘 된 내 딸을 분홍 담요에 싸서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남편의 장례식장, 검은 코트를 입은 낯선 여자가 제 손에 1억 원을 쥐어주고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쪽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딸에게 그 여자는 제가 버린 딸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내 딸은 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55입니다. 남편 박민수와는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평범한 부부였죠.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저는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를 봤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없다고 하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심근경색, 가게에서 손님 응대하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하염없이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눈에 확 띄었습니다. 30 초반, 명품 브랜드의 검은 코트, 샤넬 가방,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조문객 명부는 쓰지도 않고 곧장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눈빛은 슬픔, 원망,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인께서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우리 남편을 어떻게 아세요? 그 여자는 대답 대신 하얀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깊이 절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표였어요. 은행 수표. 금액은 정확히 1억 원. 신우이가 제 어깨 너머로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어머? 언니! 이거 진짜야! 주변 사람들은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1억이라고? 장례식장에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저는 봉투를 얼른 닫고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한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저 여자 혹시 오빠랑 그런 사이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저도 사실 불안했습니다. 조카 민지가 장례식장 직원에게 부탁해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1시간 후 민지가 휴대폰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고모, 이거 봐요. 화면에는 고급 외제차가 찍혀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최신 모델.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찍혔어요. 근데 이거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조회는 못한대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표를 꺼내고 혹시나 해서 봉투 안쪽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때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글씨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필체,
미안하다. 끝까지 직접 전하지 못해서 부디 이 마음만은 꼭 알아주길. 우리 딸에게 딸. 거기엔 분명히 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딸이라고? 딸은 안 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만 낳았어!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 휴대폰을 여니 은행 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행 앱에 들어가 이체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소망 고아원. 매월 50만 원씩 5년 전부터 꾸준히 이체. 총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남편은 제게 단 한 번도 기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빚 갚느라 항상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즉시 조카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소망 고아원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고모, 여기 성북구에 있는 오래된 고아원이에요. 운영한 지 40년도 넘었대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3층 건물.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공을 차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 말에 원장님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아이고, 부인께서 오실 줄은 몰랐네요.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원장님은 저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남편분은 10년 넘게 이 고아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처음 5년은 익명이었고, 나중에야 직접 찾아오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10년 동안이나 몰래 기부를 했다니. 그런데 원장님 혹시 남편이 특별히 관심 있어 하던 아이가 있었나요? 있었죠. 서연이라고. 지금은 이곳을 떠났지만 남편분이 각별하게 챙기셨던 아이예요.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곳에 맡겨진 아이였어요. 원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남편분은 그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전액 후원을 해 주셨어요. 그 아이가 지금은 크게 성공해서 오히려 이 고아원에 큰 기부를 하고 있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장례식장에 온 건가요? 맞아요. 서연이가 갔을 겁니다. 사연이는 지금 사업가예요. 업계에서는 익명의 기부천사로 유명하죠. 원장님, 그 아이 부모는 왜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냈나요? 원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댁에서 딸이라고 아이를 거부했대요.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나왔다고 핏줄을 인정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이곳으로 온 거예요. 저 혹시 손뜨개 담요에 쌓여서 왔나요? 원장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 담요가 분홍색 담요였나요? 네, 맞아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기 옷 한 벌, 분홍색,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25살 때의 일입니다. 남편 민수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처음엔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 월세방도 겨우 구할 정도였습니다. 임신 7개월째 병원에서 성별을 알게 됐습니다. 딸,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을 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딸은 안 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만 낳았어! 그 애는 우리 핏줄이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그런 적 있어요? 이 아이는 민수 씨와 저의 아이예요. 입 닥쳐! 아들이 아니면 그 애는 우리 집안 자식이 아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칠 후 시부모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딸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딸을 낳으면 더 이상 도와줄 생각 없어! 당장 빌린 돈 다 갚아! 호적에서도 빼버릴 거야! 협박이었습니다. 결혼 자금부터 월세 보증금까지 시댁에서 빌린 돈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가혹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낙태시켜! 아니면 낳자마자 버려! 남편은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안 하던 사람이 소주 2병을 마시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영수가. 내가 무능해서. 저도 울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사흘 후 남편이 입양 동의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거 미안해. 나한테 다른 방법이 없어.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산모님, 아기 한번 안아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강제로 제 품에 아기를 안겼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인데 한 번은 안아보세요. 아기는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닮았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떠뒀던 손뜨개 담요로 아기를 감쌌습니다. 분홍색 담요. 보육원 직원이 아기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기를 넘겨줬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 한 조각도 함께 떼어준 것 같았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마치 묻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를 버리냐고, 딸이라서 버리는 거냐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과 저는 그 아이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댁과도 연을 끊었습니다. 빌린 돈을 10년에 걸쳐 갚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우리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은 그 아이를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몰래 찾아가고, 몰래 후원하고, 몰래 지켜봤던 것이죠. 저는 다락방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저는 제 딸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은 아들보다 더 훌륭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사실 저는 서연이의 친엄마예요. 원장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가난, 시댁의 남아선호, 어쩔 수 없었던 선택. 원장님, 서연이를 만나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원장님은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너 친엄마가 여기 와 계셔. 만나보지 않을래?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싫어요. 원장님. 전 그분을 만날 생각 없어요. 30년 동안 찾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제 와서 왜 저를 찾아요? 딸이라서 버린 거잖아요. 원장님, 제가 어릴 때
왜 친구들이 저를 놀렸는지 아세요? 넌 딸이라서 버려졌대. 그랬어요. 저는 평생 증명해야 했어요. 딸도 아들만큼 가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예요? 미안하다고? 전 그런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카 민지에게 부탁해서 서연이가 운영하는 회사를 알아냈습니다. 강남에 있는 IT 기업. 매일 아침 그 회사 앞에서 서연이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서연이를 봤습니다.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모습. 제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아, 서연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저한테 할 말 없으시잖아요. 잠깐만,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뭘 이야기해요? 30년 전에 저를 버린 이유요? 딸이라서 버린 거 맞죠? 전 평생 딸이라서 버려진 아이로 살았어요. 전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매일 밤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아들이었다면 부모님이 날 버렸을까? 그리고 전 결심했어요. 난 딸이지만 아들보다 더 잘 살아야지.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어요. 이것 보세요. 전 성공했어요. 아들보다 더요. 근데 왜요? 왜 이제 와서 찾아온 거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했어. 딸로 낳아서 미안했어. 엄마도 딸이야. 엄마도 딸이라서 평생 차별받고 살았어. 그래서 너를 더 보내고 싶지 않았어. 그럼 왜 보냈어요? 엄마가 약했어. 시댁이 무서웠어. 가난이 무서웠어.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 같은 건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민지가 서연이의 SNS 계정을 찾아줬습니다. 서연이가 특별히 지원하는 단체, 딸들의 미래 재단,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딸도 아들만큼, 아니, 그 이상 가치 있습니다. 서연이가 이사장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1층 로비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딸들에게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실례지만 이 사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약속을 잡으셨나요? 제가 이 사장님의 엄마입니다. 직원이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곧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께서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직원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편지였어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는 30년 전에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로비 벤치에 앉아 긴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도 딸이었다는 것, 차별받으며 자랐다는 것, 서연이를 낳았을 때 기뻤다는 것, 평생의 후회와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그 재단 앞에서 서연이를 기다렸습니다. 비가 와도 추워도 5일째 되던 날,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왜 이러세요? 비 맞으면서까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너를 보고 싶어서. 편지 받았어요. 읽었고요. 근데 전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엄마도 딸이었다면서요? 그럼 더 지켜줬어야죠. 엄마가 약했어. 약한 게 변명이 돼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 돼. 변명이 안 돼.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서연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세요?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서연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나를 안 봐도 돼. 엄마는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 이야기해요. 일주일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 들어가도 될까요? 서연이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랑 사셨어요? 응, 30년 동안. 서연이와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매일 재단 앞에서 기다렸다고.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너를 만나고 싶어서. 그때 서연이가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게 주셨어요. 들어보세요. 서연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아, 아빠다. 아빠는 비겁한 사람이야. 너를 보호하겠다고 내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 미안하다, 영수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연아, 진실을 말할게. 내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아빠가 지킬 힘이 없었던 거야. 너는 딸이라서 버려진 게 아니야. 아빠가 무능해서 버려진 거야. 할머니가 너를 거부했을 때 아빠는 무릎을 꿇었어. 제 딸입니다. 제발 키우게 해주세요. 근데 할머니가 말했어. 딸은 필요 없어. 당장 버려. 아빠는 겁이 났어. 근데 서연아, 내 엄마는 달랐어. 엄마는 너를 그렇게 보내고 1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 밥도 안 먹고 매일 울기만 했어. 내 딸, 내 딸 그렇게 부르면서. 서연아, 내 엄마도 딸이었어. 딸이라서 평생 차별받으며 자랐어. 그래서 너를 낳았을 때 너무 기뻤대. 내 딸은 내가 제대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대. 근데 아빠가 그걸 지켜주지 못했어. 서연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원망할 거면 아빠를 원망해. 내 엄마는 평생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슈퍼에서 계산하다가도 내 또래 아이만 보면 눈물 흘렸어. 딸 데리고 온 엄마 보면 화장실 가서 울었어. 아빠가 너를 몰래 후원한 이유는 엄마가 알면 또 아파할까봐 그랬어. 그리고 너는 훌륭하게 자랐어. 딸이기 때문에 더 훌륭하게 자랐어. 넌 증명했어. 서연아, 딸도 같이 있다고. 서연아, 마지막 부탁이야.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내 엄마 좀 안아줘. 한 번만. 엄마는 평생 너를 안아보지 못했어. 사흘밖에 함께하지 못했어. 부탁이다. 서연아, 엄마한테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줘.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야. 딸로 태어난 건 잘못이 아니야. 딸을 지키지 못한 아빠가 잘못이야. 미안하다, 서연아. 그리고 고맙다. 훌륭하게 자라줘서. 우리 딸, 서연아, 사랑한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아니야,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엄마. 서연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포옹. 서연이는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딸이라서 힘들었어요. 그래, 알아. 엄마도 딸이었으니까 알아. 사람들이 딸은 소용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증명하고 싶었어요. 딸도 같이 있다고. 증명했어, 서연아. 너는 이미 증명했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눈물을 그날 밤 다 쏟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이는 일주일에 2~3번씩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이 맛 어릴 때 고아원에서 먹던 된장찌개 맛이에요. 원장 선생님이 특별히 끓여주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 레시피였대요. 아빠가 알려주셨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신경 썼다니. 서연이가 며칠 후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찍고 싶어요. 아빠 영정 사진이랑 같이요. 다음 주 사진관에 갔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가운데 놓고 서연이와 제가 양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따님이랑 정말 닮으셨네요. 당연하죠. 우린 모녀니까요. 엄마 딸, 딸 엄마예요. 사진을 받아든 날 엄마, 아빠가 남기신 1억,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아빠가 너 주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저요? 전 필요 없어요. 대신 딸들의 미래, 재단에 기부하면 안 될까요? 그 돈으로 딸이라는 이유로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도우고 싶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엄마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어요. 서연이의 엄마인 김영숙 엄마가 드립니다. 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서연이와 함께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1억을 기부하면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이 돈은 우리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30년 동안 흘린 눈물의 값이기도 해요. 이 돈으로 딸이라는 이유로 버려지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앞으로 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딸로 태어나서 딸을 낳았습니다. 2번 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제 딸을 보세요. 딸은 같이 있습니다. 아들만큼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같이 있습니다. 서연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 정말 잘 받았어요. 우리 딸 정말 훌륭하게 자랐더라고요. 딸이라서 버려졌지만 딸로서 성공했어요. 당신 닮아서 착하고 나 닮아서 강하고.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몰래 지켜준 덕분에 서연이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이제 당신 걱정 말고 편히 쉬어요. 우린 이제 괜찮아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비밀은 우리가 외면한 과거였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딸이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와 마주했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서연이는 지금도 매주 제 집에 놀러 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습니다. 남편이 남긴 1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죄책감의 무게였고,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고, 딸도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승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딸들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아들만큼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딸이라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딸이라서 자랑스러워하세요.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딸의 엄마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비슷한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